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파동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봅시다. 파동이 이게 얘기가 많기 때문에 챕터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우리 전에는 줄을 당겨서 했던 소위 가로파동, 횡파를 얘기했다면, 우리 이번에는 소리에 관한, 소리는 세로파동, 즉 종파를 얘기하죠.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거. 우리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거를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파동은 먼저 우리 소리의 속도, 음속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음속을 보려면 이 공기가 있는 요 관 안에서 이렇게 펄스를 보냈다고 칩시다. 펄스라는 게 이렇게 압력이 압력이 강한 부분이 한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 그래서 여기 표시가 펄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가 좀 요 안이 밀도가 좀 딴 데보다 높은 부분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펄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를 봅시다. 근데 펄스를 따라서 움직이면은 펄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펄스랑 같이 움직여. 펄스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펄스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펄스가 정지해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펄스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펄스가 정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앞에 있는 공기층이 이렇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속도 위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펄스와 같이 움직이는 속도, 다시 말하면 소리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 속도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그걸 보자는 거죠. 지금 그걸 보는데, 그래서 우리 펄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 들어오는 요 델타 X만한, 색깔을 좀 표시해서 델타 X만한 다음과 같은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을 써보자는 거죠. 뉴턴의 법칙을 쓰면 이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압력이 P, 그다음에 단면적을 A라고 하면 P 곱하기 A, 오른쪽으로 향하는 거, 왼쪽으로 향하는 건 이쪽에서는 압력이 약간 다를 테니까 그걸 P 플러스 델타 P라고 하면 P 플러스 델타 P. 그래서 방향까지 생각하면 P에서 이걸 빼면 힘은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게 어떻게 안 내려가나?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덩어리의 질량 델타 M은, 아주 작은 델타 M은 우리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밀도가 지금 물론 여기 펄스 안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로에다가 그 부피, 그 델타 M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 단면적 곱하기 델타 X죠. A 델타 X. 여기다가 델타 X는 여기서 뭐냐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여기를 쏙 들어가는, T라는 시간 동안 여기로 쏙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동안 있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델타 X는 당연히 V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죠. 델타 T라는 시간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여기 들어가는 델타 M, 그러니까 우리 요 공기 덩어리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죠. 가속도는 당연히 물론 지금 이건 평균 가속도지만 델타 t를 0으로 보면 극한을 취하면 순간 가속도니까 델타 v를 델타 t, 속도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힘은 마이너스 b 델타 a는 델타 m 곱하기 a.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이게 바로 뉴턴의 방정식이에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래서 델타 t를 소거하고, 그 다음에 로 b인데 여기다가 b를 하나씩 양변에 더 곱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a는 없고, 그럼 로 v 제곱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델타 p 델타 v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운동 방정식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썼는데, 우리 b분의 델타 v를 쓰기가 어렵지만,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v라는 건 뭔가, 들어오면서
작은 부분인데, 그럼 전체 부피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안에서 변하는 거니까, 그럼 요 안에 있는 델타 B는 부피의 변화, 전체 요 부피가 있는데 부피 중에서 요 부피 A 곱하기 B 델타 T, 이게 뭐죠? A와 B로 델타 T 동안에 압축되지 않은 곳에서 V로 델타 T, V 델타 T만큼 움직인 거리, 요게 전체 V라고 하면, 요 안에 델타 B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질량의 변화라고 해야 하나, 델타 M. 요거는 델타 V에다가 속도가 요 안에 들어오면서 변하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서 약간 변하는 그 델타 V, 델타 T. 요 관계를 보면 A와 델타 T가 나누어지고 V분의 델타. 다시 말하면 속도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생긴 거죠? 펄스 바깥에 있는 물체가 펄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속도의 변화가 생긴 거. 그거는 펄스 바깥에 있을 때 부피와 들어왔을 때의 부피 변화, 그거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 v 제곱을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p,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우리 지난번에 탄성에 대해서 봤을 때 이게 바로 부피 팽창률이라고 했죠. 기체의 부피 팽창률이에요. 그래서 B라고 쓸 수 있어서 뭐냐면 스퀘어 루트 B 오버 로로 나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줄인 경우에도 타워 오버 뮤인데,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부분은 분모는 관성에 관한 부분, 분자는 탄성에 관한, 잡아당기는 탄성에 관한 부분. 소리인 경우에는 그 다루는 물리량은 다르지만 역시 요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양은 탄성에 관한 부분, 부피 탄성률을 보는 거니까. 그다음에 밑에는 로는 역시 관성, 질량에 비례한 양이니까 관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드디어 소리의 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동하는 음판, 우리 여기서 보면 이제 지금 아까 조그맣게 펄스를 봤지만 이제는 단순 조화 운동하는 거.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요 안에 요 아주 작은 부분의 매질을 보면 여기서 여기 이렇게 진동을 하죠. 그 변인, 이 변인은 가로 파동인 경우에는 운동 방향과 수직인 Y방향, 운동 방향 X방향 Y방향이었지만 이건 역시 X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역시 우리가 잘 아는 SM 코사인 KX-오메가 T, 뒤에 위상상수는 일단 0으로 놓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진동은 코사인 오메가 T를 쓰지만 파동은 우리 사인 파동으로 써서 사인 KX-오메가 T라고 쓴다는데, 여기는 왜 또 코사인으로 써서 나를 당황하게 만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맞아. 왜 이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좀 있으면 밑에서 보겠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음파에서 중요한 거는 소리의 공기의 변이, 이거 측정하기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이게 이동하면서 생기는 부피가 변하고, 그러니까 압력도 변하고 하니까 압력이 변해. 그래서 소리라는 거는 뭐냐면 압력의 변화가, 압력이 진동하는 거가 전달되는 현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압력 변화의 진동이야.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요거를 이제 미분한 게 이게 거기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이걸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게 사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해서 이거 왜 또 코사인으로 합니까?
라고 볼멘소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압축 팽창을 하는데 우리 여기 작은 부분이니까 우리 그거를 이렇게 확대 이거를 요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 그 중에서 S 여기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S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부분에 델타 X만큼의 폭의 공기 요소를 보면 지금 너무 크게 그렸네. 실제 여기 SM이죠. SM 요 사이에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면 SM 코사인 이거지만 좀 이따가 우리 보이겠지만 지금 미리 보일까? 어떻게 되냐면 조금 아까 우리 봤던 델타 P 압력의 변화는 부피 탄성률에다가 마이너스 델타 V는 마이너스라는 건 뭐냐면 부피가 줄어들면 압력이 커지니까 부피가 압축이 돼서 마이너스 사인이 있어야지 부피 팽창률이 양수가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V는 A 델타 X 전체 그 다음에 델타 V는 A 곱하기고 아주 작은 델타 S 변한 거 이렇게 쓰면은 델타 P는 델타 S를 델타 X로 나누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걸로 치면 ds dx S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같죠. 근데 S가 불행하게도 X와 T의 함수기 때문에 그냥 보통 미분이 아니라 T를 고정시키고 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편미분으로 쓴다. 그래서 ds dx를 하면 우리 아까 S를 이렇게 쓰고 있을 경우 하면 코사인이가 마이너스 K SM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델타 P는 여기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B를 마이너스 B를 곱하니까 BKSM 사인 요게 바로 진폭이 되는 거죠. 델타 PM은 BKSM 근데 여기서 K는 B가 아까 우리 뭐라고 했다? 로 V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로 V 제곱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K는 어떻게 되나? 이걸 잘 써야 되는데 로 곱하기 V 곱하기 V 닷 V 곱하기 K죠. 근데 우리 어떻게 썼더라? 지난번에 뭐냐면 V가 F 곱하기 람다야. 그죠? 근데 그러면은 F 곱하기 람다 곱하기 K 람다 곱하기 K가 2파이지 뭐 2파이 곱하기 F가 오메가죠. 그래서 우리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요양이 V로 오메가 그래서 델타 P 압력 변화에 대한 진폭은 V로 오메가 SM 그리고 사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델타 P가 V로 오메가 SM 사인 KX 요거는 압력 변화는 압력 진폭 그다음에 진동하는 거 변이 진폭은 코사인으로 놔야만 압력 진폭이 사인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좀 복잡한 거를 제외하고는 역시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개 점음에서 나오는 점음원 S1과 S2에서 요 한 점에 소리를 내보낸다고 합시다. 요 한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L1 여기서 도달하는 거에 L2 두 개가 있으면 둘 사이에 경로차가 있죠. 경로차는 우리 요 이등변 삼각형을 그리면 나머지 요 부분이 경로차죠. 델타 L은 L1-L2의 절대값이에요. 지금은 L1을 크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되지만 L2가 더 크면 L2 빼기 L1이죠. 그래서 어떤 두 가지 경우를 전부 다 하면 L1-L2 절대값이에요. 근데 두 개의 위상이 같다고 하면 S1에서 나오는 게 S1 S1M 코사인 KX-오메가 T
코사인이든 사인이든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어이씨, 이게 또 작아졌나. 그래서 S, 이게 잘 써야지 자꾸. S2는 S2M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여기서 나오지만 여기 도달할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하나는 L1 하나는 L2 L2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요 안에 위상은 같은 시간이라 그래도 요 안에 위상이 KL1, KL2, L1, L2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고 따라서 둘 사이의 위상차는 KL1 빼기 L2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걸 얻었어요. 만약에 파동이 물론 여기 다른 위상 상수가 또 있으면 다르지만 파동 위상이 같다고 하면 두 음원에서 어떤 점에 도달했을 때 그 파동은 계속 같은 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경로차에 비례하는 것만큼 위상차가 생길 수 있죠. 이게 경로차예요. 그죠? 경로의 차, 요 L1 빼기 L2가 경로차인데 위상차는 거기다 K를 곱한 거죠. K L1-L2가 위상차. 이 위상차가 2파이의 정수배면 보강간섭 2파이 거기다 파이를 더 더한 만큼 반파장 차이가 나면 완전 상쇄 간섭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게 다시 쓰면 K가 2파이 나누기 람다니까 요게 뭐냐면 위상차가 된다는 거죠. 델타 파이라고 하면. 그래서 델타 파이는 그래서 우리 델타 파이는 여기 델타 파이라고 써야지. 델타 파이는 다음과 같이 우리 쉽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은 경로차가 람다의 파장의 몇 배냐. 한 파장이 위상으로 보면 2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그러면 위상차가 2파이의 몇 배냐 하고 물어보는 거랑 같다는 거죠. 왜냐면 한 파장이 2파이에 같기 때문에 이 오른쪽은 경로차가 람다의 몇 배냐 거기에 따라서 위상차는 2파의 몇 배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보강간섭은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일 때 이때 정수배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를 반드시 0인지 1인지를 봐야 돼요. 0부터 시작해도 괜찮죠. 그건 뭐냐면 경로차가 람다의 정수배인 경우. 완전 상쇄 간섭은 그게 파인데 거기다 앞에 적당한 2파의 정수배를 붙여줘도 변하지 않으니까 다음 이때도 물론 n이 0일 때부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나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걸 우리가 반정수라고 해요. 정수의 반, 다시 말하면 홀수의 반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half, 반이 half, 정수가 인티저, half 인티저라고 하죠. 다음 같은 그래서 우리 두 개의 음원에서 나가서 파동이 간섭을 할 때는 이게 보강 간섭을 하냐 상쇄 간섭을 하는가를 보려면 경로차를 보고 경로차를 위상차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오케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요 중간에서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여기 비해서 요 음원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이거를 한 바퀴 이렇게 삥 돈다 이거예요. 한 바퀴 삥 돌면 언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완전 보강 간섭이 있고 어느 곳에 그 보강 간섭이 몇 번 일어나고 소리가 안 들리는 완전 상쇄 간섭은 몇 번 일어났냐. 이거 보기가 어렵지만 자 우리 봅시다. 요점에서는
경로차. 이등변 삼각형의 양변이니까 거리가 같죠. 따라서 경로차가 여기는 0이죠. 경로차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 D에 대한 조건이 없네. D가 지금 D가 2분의 3 람다. 요 파장의 요 사이 간격이 람다의 2분의 3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여기 이쪽으로 멀리 떨어진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경로차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오는 거랑 여기서 오는 거는 D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2분의 3 람다 차이 나죠. 1.5 람다. 여기는 다시 0이죠. 밑에도 1.5 람다 차이 나죠. 그러면 1.5 람다, 1.5 람다는 완전 상쇄 간섭을 하는 거예요. 0 람다, 이쪽도 0 람다는 완전 보강 간섭을 하는 부분. 나머지는 경로차가 0에서 1.5까지 가는데 그냥 갑자기 확 튀나요? 아니죠. 반드시 연속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1이 되는 곳이 있고, 또 1.5로 됐다 0으로 되면 점점 줄어서 1이 되는 곳이 있고, 또 0에서 다시 1.5로 1이 되는 곳, 1.5에서 0으로 하면 1이 되는 곳. 그래서 완전 보강 간섭을 하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간섭 6회. 완전 상쇄 간섭은 몇 번이야? 하나, 둘이네. 나머지는 이 사이에 또 있지. 둘이 아니지. 여기 그러면 0.5 람다도 있을 수 있네. 여기서도 1.5, 여기도 0.5 람다가 있을 수 있고, 여기도 0.5, 여기도 0.5. 나머지는 없죠. 1. 하나, 둘, 셋. 이것도 6회네. 다음과 같이 완전 보강 간섭과 완전 상쇄 간섭이 요게 D가 2분의 3 나일 때는 6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다 이거. 물론 요런 거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지만 요거는 이게 좀 계산을 해야 되죠. 요거랑 요게 1람다 차이 나는 거 물론 계산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동 중에서 특히 소리에 대한 첫 번째 수업을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